중국의 공주인 투란도트는 어느 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포고문을 발표합니다. 그 포고문의 내용은 이거였어요. 수수께끼 3개. 이 수수께끼 3개를 맞추면 나는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것이고, 만약에 이 수수께끼 3개 중에 한 개라도 맞추지 못한다면 그는 목숨을 내야 할 것이다. 야, 이건 뭐 그냥 시집을 안 간다고 하면 되지. 뭘 이렇게까지. 뭐 이유는 모르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경악합니다. 당연히 누가 목숨을 걸고 그런 짓을 하겠어요. 냐마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의 왕자들이 와서 이 수수께끼에 지원을 하고 결국 문제를 풀지 못해서 댕강댕강 목이 잘려나가는 거죠. 야,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. 이 변방의 작은 나라의 왕자였던 칼라프는요, 그나마 그 작은 나라, 있던 나라도 뺏겼습니다.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뺏기게 되고, 아버지와도 헤어지게 되고, 자신도 이제 정처 없이 도망다니다가 북경으로 놀랍게도 자신의 아버지, 부왕이죠. 부왕 티무르를 만나게 되고, 그 부왕을 끝까지 보필했던 여린 소녀 류를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. 그야말로 상봉을 하게 된 거죠. 그런데 이 칼라프는요, 나라를 잃은 그 슬픔도 잠시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미래가, 왜냐하면 적군들이 지금 계속 적들이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.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예요. 그런데 그 포고문을 보게 됩니다. 수수께끼 3개를 맞히면 중국의 사위가 될 수 있고, 중국 황제의 사위가 될 수 있고, 부마죠, 부마가 될 수 있고, 못 맞추면 죽는다. 물론 이 칼라프 입장에서는 그래요. 뭐 지금 내가 이거 수수께끼 지원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, 그래도 일단 그냥 딱 봤을 땐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칼라프는 분노를 느낍니다. 아니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우리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? 그래서 뭐 이 좀 젊은 혈기에 내가 이 여자 그냥 가만 안 둔다. 그래서 칼을 막 빼들고 이제 투란도트니 뭐니 아무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그때 누가 위에 나타난 투란도트의 모습을 보게 되죠. 칼라프는요, 그 투란도트의 모습을 보고서 칼을 떨어뜨립니다. 그리고서는 수수께끼에 지원하는 징을 누구인가 이끌린 듯이 다가가서 치게 되죠. 수수께끼에 지원하게 된 거예요. 뭐 이거 보면은 투란도트가 이쁘니까 아름다우니까 그래요. 투란도트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한 칼라프는 정신을 잃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수수께끼에 지원한 거예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칼라프가 좀 그렇다. 뭐 여자 얼굴 보고 말이야, 지 죽은 모습도 모르고 막 그냥 기어들어가는 무슨 불나방처럼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오페라의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. 칼라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? 미래가 불확실한, 사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입니다.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하, 그리고 그 부하를 끝까지 모신 가련한 종, 류, 이 모두의 운명과 목숨이 자신에게 걸려 있는데 칼라프는 모험을 선택한 거죠. 만약에 승리한다면 중국의 부마, 그 거대한 중국을 자기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러나 실패한다면 목숨을 잃게 되지만, 그렇게 죽으나 적들에게 쫓겨다니다가 죽으나 사실 죽음은 매한가지죠. 남자로서 한번 해봄직한 도전이었습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칼라프를 손가락질하고 놀리죠. 내 깐게, 내 놈이 뭔데, 네 주제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. 우리 현실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, 또 내가 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거는 되지도 않아. 너는 좀 너에게 맞는 그런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어. 난 참 너무 안타까워. 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저렇게 꿈만 커서 되는 것도 없고 한심한 놈,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고요. 하지만 그걸 이겨내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. 물론 이겨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. 그러나 주인공은 바로 칼라프이기 때문에. 네. 그렇죠. 맞아요. 이 칼라프는 투란도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수수께끼에 지원한 게 맞습니다. 하지만 이걸 이렇게 단순하게 그 여인의 외모만을 보고 남자가 목숨을 걸었다라고 보기에는 참 이 오페라가 아까워요. 이 오페라에는 굉장히 깊은 그리고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.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남자의 도전과 그리고
그의 승리죠. 칼라프는 사실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. 그야말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죠. 이 적들을 쫓아오고 있죠. 자신을 바라만 보고 있는 자신의 부왕인 티무르와 여종인 유는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운명을 모두 자신에게 걸고 있습니다. 이 세 사람의 운명은 칼라프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그래서 칼라프는 선택을 한 겁니다. 성공만 한다면 이 전 중국을 아우를 수 있는, 이 거대한 나라를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게 되는 거고요. 실패한다면 죽는 건데 똑같아요. 어차피 쫓아다니다, 도망다니다 죽으나, 이렇게 해서 죽으나. 칼라프 입장에서는 한번 해봄직한 도전인 거죠. 그러나 그 주위에 있는 북경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칼라프를 보고 비웃습니다. 다른 나라 왕자들도 와서 죽는데 내깐 게 뭐라고, 내까짓 게 거지 같은 놈이 뭔 주제에 또 왕자라고, 되지도 않은 꿈을 꾸지도 마라. 너는 그냥 죽는 거야. 넌 개죽음이야. 이렇게 손가락질하죠. 현실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.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면 야, 그건 되지가 않아.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니?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니? 너 도대체 언제 철들래? 넌 좀 너한테 맞는 꿈을 꾸면 안 될까? 난 너 보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.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사실 그 꿈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. 확률이 좀 희박하다 뿐이지. 결국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승리로 거머쥐게 되는 거죠. 칼라프는 목숨을 건 도전을, 남자의 도전을 합니다. 이 오페라는 그 어떤 오페라보다 남성적이고 그 남성의 어떤 도전과 승리,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벌어지는 아름다운 희생과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. 오페라 투란도트죠. 그래서 이 유와 그리고 아버지인 티무르가 간곡하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왕자 칼라프는 수수께끼에 지원하는 징을 치게 됩니다.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 장면, 그게 바로 이제 일막의 마지막 장면인데요. 그 장면을 또 먼저 영상으로 감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.
하려